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잖아. 아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나비가 날았는데 일본에 대진이 난다. 그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인과관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원인과 결과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작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심지어는 너희들이 무슨 내용을 공부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효과와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너희들은 몰라.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거든. 항상 삶 속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겸손한 어떤 정성 어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지. 응? 그래서 민준이는 오늘 뭐 공부했어? 함수 파트 공부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이제 기본형이랑 표준형에 대해. 기본형은 뭐고 표준형은 기본형은 이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형으로 나타내는 거고, 표준형은 y는 a에다가 가로치고 x 마이너스 p 가로치고의 제곱에 플러스 q 이런 걸로 나타내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형에서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야 할 수 있는. 왜 바꿔야 돼? 문제에서 보면 이제 저 기본형으로 문제를 주는데 이게 꼭지점이랑 뭐 꼭지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랑 이제 추계 방정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뭘 쳐봐.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기본형을 가지고는 그런 걸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봐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y는 fx, 이런 2차 함수식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 자, a의 부호가 양수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아래로 볼록한 이런 유형이 되지. 그래,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반대로 돼요. 위로. 이렇게 되지. 이건 알지. 그러면 봐봐, a와 b가 부호가 같다 그러면, 그럼 이 개형은 어떻게 위치해? a와 b가 부호가 같대. 그러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a와 b가 부호가 같으면 이거든 또는 이거든지 간에 부호가 같다 그러면 그래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 뭐가? 대칭축이 왼쪽에 위치해. x0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다르다, a하고 b하고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오른쪽. 우측에 대칭축이 위치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냐? 이게 또 하나의 너희들이 2차 함수를 개형이나 이런 거를 익히는 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나오는 얘기긴 해. 계수에 의해서. 저희 센에서 나왔어요. 오, 그랬어? 네. 응, 알았어. 그걸 그래서 선생님은 팁을 하나 주면, 좌하면 뭐냐, 이게? 좌하면 뭐야? 한자를 몰랐어요. 왼좌야. 왼쪽 좌. 좌동. 이건 같다는 뜻이지. 왼쪽일 경우에는 부호가 같다. 오른쪽일 경우에는 다르다. 부호. 좌동우위? 좌동우위로 너희들이 기억을 하면 까먹지 않는다. 부호의 어떤 같고 다르고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정도 하나 팁으로 알고 있으라. 알겠니? 선생님이 이걸 공부한 지 몇 년 됐겠냐? 22년? 34년. 한 근 40년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근데 배우셨구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좌동우이가 너희들은 한참 쌩쌩할 나이 아니야? 응? 쌩쌩할 나이 한 37년 정도 된 것 같다 내 생각. 나 20년이라는데 와 9배. 하여튼 anyway 그래서 공부라는 거를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단순하게 되는 거야. 단순하게. 봐봐. 너희들 봐. 공부를 의사 선생님이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겠냐? 어떻게 진찰하고 어떻게 처방하고 어떻게 처치를 하겠어? 자신의 고유의 방법. 고유의 방법이 어딨어?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학에 관련된 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책을 읽었겠지. 봤을 거야. 그럼 그 지식이 머릿속으로는 일단 들어왔을 거야. 외우든 어쨌든지 해가지고. 그럼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공부를 했겠지. 근데 공부가 다 똑같이 다 잘 됐겠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정말 이해도를 아주 높은 공부를 했겠고 어떤 사람은 의사는 됐지만 얄팍하게 했을 수 있어. 달달달달 외웠을 거란 말이야. 그런 두 의사가 있다고 쳐봐봐. 그 사람이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대하겠어? 자신감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한 공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했고 그 공부에서의 여러 가지 가능성과 여러 가지 실험, 임상이라고 보통 그러잖아.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이분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니까 이렇고 이렇다고 해서 무턱대로 다리 아프세요? 자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이분한테는 관절염이 있지만 자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 약을 해가지고 관절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관절이 조금 재생될 수 있거나 그 다음 또 물리치료 같은 걸 통해서 관절을 좀 덜 손상시키는 걸음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돼야 환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인수를 펼치는 의수를 펼치는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책에는 분명히 그 정도 되면 잘라야 된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을 수술합시다. 자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목발 짚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어떤 의사가 진짜 이게 똑같이 의사가 됐다고 해도 자기가 그 지식이 되는 것들과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옳다고 하는 방향성 그리고 환자의 인권이나 환자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건지에 대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겠냐? 응? 변호사나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처럼 야 수학 문제 풀어 1번부터 50번까지 오늘 풀고 내일부터는 100번까지 그 다음부터 200번까지 풀어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이씨 왜 안 풀어? 뭐 이런 사람보다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풀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 속에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가짐을 하려면 너희들이 어떤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야 된다라고 친절하게 얘기하는 나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 야 열심히 해 잘해 화이팅 맨날 화이팅만 외치는 사람하고 나하고 같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너희들이 선생님이 아니고 전문직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너희들의 시간 동안 너희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좀 의미 있게 하려고 공부를 하더라도 내용은 이렇지만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보고 다르게 적용해 볼 수 없을까? 좌동 우유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떠오른 거는 그래프의 개형을 할 때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대칭축의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건지 오른쪽에 있는 건지를 판별함으로써 상당히 그래프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는구나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위치한 1사분면이 2사분, 3사분면, 4사분면에 위치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그거는 책에서 가르쳐 주는 거 말고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의 지식을 확장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공부를 해 나가야 너희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너희들 인생에 즉각적으로 반영돼서 의미 있는 지식들로 변하지 않겠냐. 알겠냐? 그래서 뭐 문제 풀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 오늘 모건이가 한 것처럼 물론 이제 안 하던 과학 과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모건아 근데 내일 되면 제대로 돼 있을까? 오늘 내일부터 할 거라 가지고. 아니 보통은 모건이는 내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선생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희들이 평소에 그렇게 안 하잖아. 한번 공부하고 나면 힘들어 끝. 언제 했는지 이걸 본 적이 있나 없나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 공부 내용을 그냥 쑤셔 박아버린단 말이야. 그걸 계속 리마인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알겠냐? 과학에 대한 편견이 없어져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학뿐만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편견이 없어진 거야 뭐. 아니 원래 그냥 과학 하자 화학 반응식 보자 주셨다 날래 하고 간뒀거든요. 온라인 할 때. 근데 와가지고 교수님이 수학하는 거에 20분의 1만 해도 8점 한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재밌더라. 그닥 어렵지 않아. 재밌어. 아니 그거 되게 긍정적인 일이야. 긍정적인 일. 그게 공부가 아직도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그건